자, 이 시간은 저의 위기 극복, 그다음에 1인 기업 성공 스토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어, 저의 어떤 얘기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즐거운 일, 좋은 일, 뭐 이런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42.19km의 인생 롱런 마라톤에서 우선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결승점까지 무사하게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선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1, 2,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예, 그런 어떤 등수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인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뭐 아마 어려움, 고민 없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우리 이재용 회장도 요즘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막 큰 기업은 큰 기업대로 더 어려움들이 크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용기도 또 내시고 또 여러분 인생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시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들런 클럽입니다. 이 위들런 클럽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거움보다도 기쁨보다도 어려움, 고난, 고통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결승점까지 가자. 함께, 위들런, 함께 달리자.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이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한 발 더 나가면 이런 과정 끝나고 나서 이 과정 이른기업 성공사관학교 끝나면 우리 목요일 날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위들런 이 센터 우리 센터장들만 집중적으로 지금 목요일 교육 실무 교육입니다. 실제 우리 위들런 클럽이 돈 버는 인맥 모임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노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를 설립을 해서 함께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실제 평생 수입도 창출해서 자유경제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해피엔딩 이런 어떤 삶을 살자라고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걸맞게 여러분들도 다짐다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교육은 이 강의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위기 극복, 위기 극복하고 거기서 실패했다든지 포기했으면 그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 오뚜기라고 불렀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한 그런 부분을 평가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극복 그리고 결국 성공한 그런 스토리 얘기와 2부에서 여러분 자기 개발 이렇게 여러분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하실 텐데 제 나름대로는 이 자기 개발에도 단계가 있다. 그래서 6단계 제가 실제 실천했던 그 6단계 소개도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 1인 기업 성공 사관학교가 결국은 누구든지
최종 직업은 1인 기업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1인 기업가로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바로 내 인생 최종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인 기업 성공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부 저의 위기 극복 성공 스토리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비전꿈대학 그리고 박주간 슈퍼 윈텍 멘토의 위기 극복 생존 스토리 중에서 첫 번째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을 버리고 창업한 지 8개월 만에 국가 부도 사태 IMF를 만났다. 자, 지금은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정말 저는 그 은행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우리 기업은행에서 만든 벤처캐피털 회사에 가서 팀장까지 이렇게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은행 생활을 할 때 은행이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연간 상여금이 1300%가 나왔습니다. 1300%다라고 하면 월 평균 100% 이상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봉급 외에 상여금으로 계속 100%를 받은 그런 직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은행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중장기 경영 전략 계획, 그 은행의 이 신종 업무 개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은행의 이런 신종 업무, 제가 은행에 있을 때 그런 개발했던 업무들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리스, 팩토링, 벤처, 뭐 방카슈랑스 뭐 이런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벤처캐피털 연구도 했고 리스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회사가 생길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뭐 연구했으니까 그런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결국 그걸 이론적이든 뭐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제 그 리스 업무도 연구하고 벤처 캐피털 업무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벤처 캐피털 회사에 갔을 때 아마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벤처 예, 캐피털이라고 하는 이 책자인데 실제 예, 이건 잘 출판이 안 보입니다. 된 책이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 아마추어로서 맨 처음 썼던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게 출판사 출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은행에서 이런 벤처 캐피털 업무를 쭉 연구했던 거를 실제 이제 벤처캐피털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책도 만들어서 그런 기업 캐피탈에 가서 직원들 교육을 제가 이 책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벤처캐피털 회사는 은행보다도 또 얼마나 더 좋았느냐면 은행 연봉의 1.3배, 30%를 더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좋은 직장 다니는데, 다니다가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은행의 신종 업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은행의 신종 업무도 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발견했던 부분이 이런 선진국이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구나. 안정적이라 지금 현재 안정적이라 그래서 이게 안주하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위기를 겪겠다. 그래서 이 안정,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평생 직장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이제 97년 4월에 4월에 이제 벤처캐피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이 그렇죠. 봉급도 이렇게 어떤 좋은 직장 이 근무하는데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설득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뭐 여자분들은 아내들은 아마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득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던진 표현이 뭐였느냐면 내가 나이 들어서 후회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후회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제 오케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4월이니까 한 9개월 지나서 뭐 IMF로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8개월 만이네 정확하게는.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 그 좋은 직장 아내도 반대하는 거 무릅쓰고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그 국가가 부도가 나는데 조그만한 이게 회상 풍전등화 아니냐. 고민의 고민을 이렇게 거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이제 97년 연말부터 98년 연초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고민의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잠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예,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갑니다. 자, 이런 IMF라고 하는 국가부도 사태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냐. 대기업, 금융기관, 퇴직자, 명예퇴직자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구조조정을 해서 쫓겨나는데 다시 취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할 거냐. 퇴직금 갉아먹고 있을 거냐. 창업을 할 거다. 자, 그러면 창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호부터 한번 바꿔보자. 그 전에 쓰던 상호가 더불어 종합 컨설팅 주식회사였습니다.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도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종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야, 어, 이때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창업의 포인트를 맞춰보자. 그래서 상호를 창업 컨설팅 주식회사로 바꾸자. 자, 그러면 창업으로 이름을 바꿨을 때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IMF에서 구조조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고민할 거다. 퇴직금 받아서 창업했는데 이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안할 거다. 불안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상호에다 내 이름을 넣자. 그래가지고 이제 더불어 종합컨설팅 주식회사를 박주간 창업 컨설팅 주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1월 11일 날, 1월 11일, 그러니까 97년 연말에 IMF가 발생했는데 재빠르게 그 대응을 했습니다. 1월 11일, 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결단을 해서 상호를 이렇게 바꿉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IMF가 발생하니까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대기업에서 금융기관에서 명예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창업 강자가 붐을 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업자들을 상담 또 교육 강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언론에서도 KBS 1TV에서도 한 6개월 동안 소자본으로 내 가게를이라고 하는 이런 방송 패널로 정례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EBS에서 창업시대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또 생겨서 6개월 동안 그때 당시에 이제 MC는 엄길정 교수가 이렇게 진행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패널로 이렇게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저에게 최고의 어떤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실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뭔가 방법을 찾으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기는 도둑과의 전쟁, 도둑과의 전쟁. 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 저는 이제 경영지도사, 국가 자격인 경영지도사 1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1기가 이제 89년 10월 이때 1기 우리 시험을 쳐서 1기 자격을 땄는데, 저는 컨설턴트를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80한 3년 4년 그러니까 한 7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나는 평생 직업을 경영 컨설턴트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IMF 맞고 나서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서 여기저기 매스컴 활동하고 여기저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책도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5권, 6권 이렇게 쓰던 시절이니까 뭐 창업에 대한 책이 거의 없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소문이, 박주간 창업 컨설팅에 가면 그 정보가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제 퍼졌고, 실제 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에 노하우 훔치러 오는 도둑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나 이렇게 도둑을 맞았어요. 4번, 4번. 자, 한 번은 강남 선릉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건물주 아줌마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제 저녁에 한 2시, 3시쯤 직원이 와서 이 박스 한 2개를 이렇게 짊어지고 나갔는데 혹시 아십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는 거. 자, 그 다음 뭐 두 번째 도둑은 창문을 뚫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뭐 모든 게 어질러져 있었고, 제 책상 서랍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셔져 있었습니다. 책상 안에 있는 뭔가를. 그리고 금고에도 이제 금고를 어떻게 보면 어, 열기 위해서 어떤 송곳 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긁어놓은 그런 자국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없어진 건 뭐였느냐면, 노트북 2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도둑을 빙자해서 들어왔지만 내부 소행이다라고 하는 건 짐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전문위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박스에 들고 나간 직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PC에 있는 CPU만 전부 빼들고 나간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좋다. 이 도둑은 어떻든 간에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둑이 도둑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쨌든 방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지식 정보 경영을 해야 되겠다. 모든 부분을, 어, 컴퓨터에 있는 것보다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더 많은데,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화, 이 솔루션화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 갑니다. 자, 또 이런 어려움을 시스템, 시스템화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회사를 또 한 단계 성장 발전시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작한 게 모든 부분은 시스템 하자, 솔루션 하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로 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솔루션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어과 같은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차 외주를 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하는데 1억 이상 지출이 됐고 개발 기간은 한 6개월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 17년 개발했다라고 하는 사장과 그다음에 그 팀장을 불러놓고 제 생각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그런 개발 회사가 쭉 메모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개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이 이렇게 지나서 최종적으로 개발했다라고 해서 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발표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전부 듣고 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솔루션이 그냥 고객 입장에서 개발이 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고객들에게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거 실패,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1억 날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2차 외주를 주기 위해서 1차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했던 부분이 구드로만 그냥 설명을 했지 이런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서가 없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할 때는 설계서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만든 설계서가 지금 이게 2005년으로 되어 있네요. 자, 2005년도에 이제 웰비지 스위스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 가지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이런 메뉴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을 어떻게 하고 이 메뉴에는 이런 양식이 필요하고 이런 양식에는 이러이런 기능이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계서를 제가 이거 다 지금 만들었던 거. 제가 컴퓨터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걸 전부 설계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이제 개발팀장을 불러서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설계서대로만 개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1차 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개발을 할 때는 이 특약 조항을 넣어서 특별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항 내용은 뭐냐면 컨설팅 회사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이 원한대로 개발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를 하면 계약금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을 반복해서 했고 그다음에 특약 조항에도 이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맡겨놓고 쭉 일주일 단위로 이제 중간 점검들을 해 갔는데 한 절반쯤 이때도 이제 6개월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6개월, 한 3개월쯤 지나서 어느 날 오후에 왔길래 그날 저도 약속이 없어서 지금 솔직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저녁에 식사하면서 좀 대화 좀 나눕시다라고 해서 식사하고 이제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제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장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솔루션의 어떤, 정말 깊이도 있고, 이 폭도 넓어서, 어, 도저히 자기들이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시간을 좀 더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즉석에서 뭐 얘기도 하기가 그래서 그럼 2, 3일만 서로 고민해 봅시다. 2, 3일간 고민을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옵니다. 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는 있는데 실제 개발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앞에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뭐 박사님이 여러 차례 강조도 했기 때문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일부는 썼는데 다른 이런 어떤 수주, 지금 계약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예, 뭐그 점차 점차 이렇게 돌려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포기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자문들을 많이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또 개발자들. 그랬더니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컨설팅 회사에 개발팀을 구성해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 이렇게 하다가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를 대충 그다음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는지 이렇게 봤더니 실질적으로 개발팀이 뭐 4명, 5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팀장도 있어야 되고 과장급도 있어야 되고 무슨 대리급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지금까지 그 모아놨던 돈 이렇게 개발하려고 쓰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제 인건비가 개발자가 평균적으로 한 4천, 팀장은 한 5천 정도. 그러면 4명, 5명만 하더라도 한 연간 2억.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3억 5천, 4억 이렇게 들 겁니다. 컨설팅 회사도 운영하기가 빠듯한데 거기다 개발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좀 팔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하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제가 이제 또 설득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동의를 해줘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시스템 경영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서초동 아파트까지 팔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아파트가 그 지금 삼성 사옥이 있는 바로 뒤쪽에 있는 그때 당시 5성 아파트였습니다. 5성 아파트 33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30억이 넘을 겁니다. 자, 이걸 팔아서 이제 결국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이거 개발하고 나서 이 공기업들에서 이제 이 성과관리 시스템, BSC 성과관리 시스템이 이제 좀 활성화 되던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그때 타임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코트라를 이제 순방을 갔는데 실제 이제 코트라가 이런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코트라 사장이 오영교 사장, 그때 이제 대통령 브리핑을 듣고 오영교 사장을 행자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더를 준 게 공기업들, 지방 공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을 행자부 장관 입장에서 추진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미션을 주면서 오영규 장관을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들이 BSC 이렇게 이제 도입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 경영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경영 전략 계획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체계적으로 수립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생산성 높게 실행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으면 그 부분을 피드백 어떻게 할 거냐. 일종의 경영학에서 플랜 두 C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것.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에 아까 C 부분이 성과평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한 것이 성과 관리만 해가지고는 이거 실패한다. 평가만 하면 뭐 하느냐?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에 뭔가 마스터 플랜, 계획이 제대로 짜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피드백하고, 이 세 개, 플랜 2C가 함께 개발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저희들 논리를 가지고 공개 경제 입찰을 참여했는데, 그런 저희들의 어떤 뜻 또는 뭐 그렇게 해야 당연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먹혀서 저희들 공기업 수주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공기업들, 지방 공기업, 구청 단위에서 이제 시설 관리 공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그 25개 구 중에서 공단이 없는 곳이 뭐 강남하고 어디 한 군데 있고, 그래서 23개였습니다. 23개 중에 저희들이 절반 이상을 했어요. 뭐 그때 뭐 농림업계 생산자본부 이런 쪽하고 경쟁해서 이겼던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어떤 또 좋은 여건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도 중기청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여건이 또 운 좋게 이렇게 맞아줘서 그 이후에 개발을 해두고 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100곳 이상, 그다음에 공기업 30개 가까이 이렇게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소기업은 보통 한 5천, 6천씩 이렇게 받았고, 공기업도 그 정도 받았는데, 많이 받는 데는 우리 광주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1억 7천5백을 받고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도 여건도 맞춰줘서 그때 또 이제 많은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여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경영을 개발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영업에 이런 시스템 관점을 도입해 보자. 그래서 영업에 적용을 했더니 영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어떻게 짤 거냐. 그 다음에 영업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할 거냐. 실행했으면 목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플랜 2C가 영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중국에 가서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중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한 5, 6개월 이 컨설팅을 이렇게 또 중국에 가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버전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 컨설턴트를 모셔서 컨설팅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런 우리나라의 베스트 이 컨설팅 프랙티스로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영어로 PT를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PT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솔루션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영어 소프트웨어는 다 똑같고 영어 번역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버전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중국 컨설팅 하면서 중국 버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경영, 체계적인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본어 버전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는 SNBNA 자기경영 365 실천 훈련 이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를 우리 개인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짜야 된다. 마스터 플랜 짰으면 철저하게 실행하는 시스템이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획 세워서 실행했으면 반드시 피드백해야 된다. 이 원리가 그대로 시스템 경영에도 적용되고 시스템 영업에도 적용되고 개인의 인생 성공에도 적용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세 개를 이렇게 개발을 했고, 이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버전까지 개발해서 글로벌화 준비도 할 수가 있었던 것. 자,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결단 나오기 어려울 텐데 어떻든 저는 그렇게 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 그다음에 시스템 영업 아카데미 이런 걸 만들어서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는 29기까지, 시스템 영업 아카데미는 20기까지 하면서 이제 1인당 77만 원씩 이렇게 받고 6주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수입도 엄청나게 얻었지만 더 큰 것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받는 기업들이 교육 6주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한 개 내지 두 개 회사가 또 컨설팅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또 컨설팅 그 교육 수입도 상당히 높았지만 그 이후에 컨설팅 수입도 한 개만 하더라도 한 5, 6천, 뭐 두 개 하면 1억 넘은 수입이 생겼으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었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정을 위기 속에서 또 헤쳐나가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에 단계에서 이렇게 솔루션 개발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해놓으니까 이런 글로벌 금융 위기는 그냥 넘어간 줄도 모르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 무한의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이 개발팀장이 또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뭐 사연 얘기를 하면 좀 깁니다만 이 자회사하고 관련이 있었던 부분에 자회사 CEO를 채용하는데 이게 반대를 계속해서 결국 설득하다가 안 돼서 CEO 이거 뭐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CEO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라고 했더니 회식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머슴입니까? 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무단 결근을 해버리고 그 사이에 또 해킹까지 이렇게 당해서 정말 최대 위기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킹 당사자가 누구라는 거 심증은 가는데 그거 뭐 찾고 뭐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도 가고 또 찾아서 뭐 책임 묻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송에서 이기면 다 받을 것 같지만 상대방이 재산 없으면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법적 맹점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생각했던 모든 부분을 이제 아웃소싱 경영을 하자. 핵심만 나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웃소싱 경영으로 바꾸자.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지금 소개가 뒤에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자, 예, 대장암 있네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한 5년 전에 이 대장암 3기 또 진단을 받습니다. 앞에 그런 스트레스가 아마 영향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최우선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점차 건강을 추스리고 나서 회사 경영해도 좋다. 그때는 이제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내고 사무실 정리하고, 어, 뭐, 나중에 완쾌가 되면 또 사업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아예 지금 직원들도 가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작년 10월부터 이런 교육하면서 줌으로 이 교육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여러분들이 파트너 제가 가진 걸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평생 직업 평생 직업도 창출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돈도 벌게 해주면서 함께 윈윈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위들런 클럽이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 속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자기 개발 이렇게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인 기업 뭐 이런 성공 스토리를 또 요약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자기개발 6단계는 맨 처음에 독서 습관입니다. 독서 습관. 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독서 습관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다 보니까 좋아서 우리 자녀들하고, 실제 서초동이 집일 때, 우리 자녀들, 제가 사무실 그때 종로에 있을 때, 종로에 속독법 학원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또, 속독법 무장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1만 권 이상의 독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책만 읽을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책을 한번 써도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책 쓰기를 시작을 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쉬운 세 권, 쉬운 세 권. 아마 오늘도 책 한 권이 교보에서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출간이 되었어요. 오늘 쓴 책은 여러분이 이제 그 앞으로 교재로 쓸 책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앤 수익 2배 증대 비법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센터를 운영할 때 그런 노하우 이런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 및 수익 2배 증대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뭐 그걸 포함해서 지금 쉬운 세 권의 책을 출간했고 평생 한 100권 정도 쓰려고 지금 어, 계속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책을 썼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와서 그동안에 이제 아마 이것도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했지만 1만 회 이상의 강의를 전국을 누이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주로 오프라인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런 온라인 교육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서를 했더니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썼더니 전문 교수가 되었고, 전문 교수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매스컴 활동 요청이 있어서 KBS TV, MBC, SBS TV, 라디오, 조선, 환경, 매경 등 같은 이런 매스컴 활동을 왕성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1인 브랜드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네이버에 아까 우리 김중현 대표께서 뭐 이렇게 싱크와이즈 설명을 하면서 제 검색하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추가로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비전꿈 대학 박주간 박사 이렇게 치시면 그동안에 제가 활동했던 그런 부분이 10페이지 이렇게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스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매스컴 활동을 하고 빈 껍데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그동안 했던 게 평생 직업, 평생 수입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는 것. 자, 지금까지 했던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저는 평생 직업, 평생 수입 창출 이렇게 했고 지금도 뭐 우리 친구들은 주로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지금 퇴직해서 지금 뭐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이 나이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 자유경제 실현하고 행복한 노후 만들고 또 가정 경영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 100세 시대를 실제 정확하게 30대 후반, 정확하게는 36세, 36살부터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했더니 이렇게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의 이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100세 시대를 이런 단계를 밟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어떤 성공 로드맵을 만들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표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또 강사들에게 물어보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안 계세요. 자, 이거 책 쓰는 거, 수익 모델 개발하는 거, 강의 멘토링 이렇게 하는 거, 이 세 개 중에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대부분이 거꾸로 합니다. 강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책 쓰기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저는 이걸 거꾸로 했어요. 맨 처음에 하는 게 이게 수익 모델 개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수익 모델을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책을 먼저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을 교재로 강의하고 강의 프로그램 속에 멘토링과 컨설팅 이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이 어떤 큰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핵심 노하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런 단순하게 강의만 해서는 안 된다. 강의 속에 반드시 이 멘토링,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이런 기능을 플러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시스템 경영 아카데미, 시스템 영업 아카데미가 이런 원리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강의에다가 강의하면서 거기에 이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 내용을 이렇게 추가해서 교육받고 나서 컨설팅을 받도록 또 멘토링을 받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어떻게 보면 고생만 폰만 잡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저의 이건 체험에서 나온 방법이에요. 이런 체험에서 나온 방법을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전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센터에 이제 여러분 목요일하는 이런 과정에 오시면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전수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사례들이 전부 이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도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만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 컨설팅을 가미를 해서 이런 책을 쓰고 나서 KBS, 그다음에 MBC 대구방송, 그다음에 이제 이 대우 건설에서 주상 이 복합 빌딩 만들 때 에, 그런 어떤 큰 기관에 타당성 분석 컨설팅을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책 덕분에 그런 큰 기관들, 어떻게 이 책이 아니었으면 KBS, 그다음에 MBC, 그다음에 대우건설 이런 데 수주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책이 저는 그동안에 영업사원들 전혀 없이 이 책이 책을 영업사원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업타당성 분석은 또 인쇄도 상당히 많이 받은 책입니다. 출판사에 30만 부 이상, 그 다음에 10년 넘게 이 스터디셀러로 쭉 팔렸던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체인 사업,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최고다. 이것도 이제 책 쓰고 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정경련, 여의도 정경련에서 이 교육을, 프랜차이즈에 대한 교육을 처음 했더니 그때는 뭐 체인 사업 책이 이거 국내에 이제 번역서밖에 없었고 제가 최초로 쓴 단행본 프랜차이즈 관련 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체인 사업 이건 이제 가맹점 창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돈 버는 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부 창업 경영에 대한 이런 책을 써서 이것도 이제 교육을 했더니 그때 당시 놀부의 오진건 회장도 이 교육을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토대가 돼서 제가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 컨설팅도 했고 또 모임도 이렇게 주선해서 하다가 바로 IMF 직후에 저희 회사에서 아까 98년 1월에 이제 상호도 이렇게 바꾸면서 CEO들 그동안에 제가 컨설팅하고 관련했던 CEO들 한 30명 모아서 저희 회사에서 긴급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극복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해야 이 위기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모아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 협회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이 협회가 저희 회사에서 실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책 가지고 협회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뭐 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어떤 어, 기여를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시스템 경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속 업그레이드 했던 거, 맨 처음에 썼던 게 시스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걸 개정판으로 시스템 경영 썼고, 그걸 다시 개정 증복판으로 시스템 정석 경영 썼고, 자, 이 원리 가지고 또 시스템 영업 노하까지 써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정석 경영 아카데미를 29기까지 그다음에 시스템 영업 노하우를 20기까지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컨설팅 아까 솔루션까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어떤 컨설팅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책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S는 B&A, 여러분도 잘 아시는 S는 B&A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탄생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자기경영, 자기개발, 제2월급 평생수입 만들기 이런 전자책, 전자책도 지금 이제 17번째 오늘,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앞으로 미들런 센터에서 또 아까 백흥열 우리 교수가 얘기했듯이 학교, 초,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연계해서도 이런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전 국민의 정신개혁 운동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 이제 지역센터 지금 운영하시겠다는 분들은 이제 지역의 협력센터들 노래방, 카페, 학원, 뭐 이런 곳에서도 이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협력도 체계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테마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그다음 여러분 이런 1인지식기업 성공 전략 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은 어, 따로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른 과정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2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저희 위기 극복한 이런 사례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였고
또 지나고 보니까, 야, 슬기롭게 잘 헤쳐나왔구나.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데 아마 글로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본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지만 어떻든 저는 위기를 기회로 어, 여러 차례 만들어 봤고 그런 어떤 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 최우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대장암까지 이렇게 걸렸는데 이 부분도 대장에 걸리고 나서 한 1년 안에는 저도 신앙인입니다만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대장암을 미리 이렇게 앓은 것은 예방주사를 맞은 것과 같구나. 자, 그래서 요즘 제 친구들도 이 암 걸려서 또 위기를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일찍 이런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배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제 기회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강의도 언제 기회 봐서 또 하겠습니다. 또 가정경영 저는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 제가 결혼한 지 81년에 결혼했으니까 한 43년 됐습니다만 초기에 한 3년, 2, 3년 정도 다툰 적이 아마 한 5번 이내일 것 같은데 그 이후로 40년 이렇게 가까이는 전혀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고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도 지금 안정된 수입 창출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프로랜서로 예, 잘, 잘 미래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정 경영 성공한 이런 사례도 이렇게 있을 때 또 한번 테마를 잡아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최종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의 위기 극복, 그리고, 결국, 성공한 그런 스토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실천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런 누구든지 위기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최종적으로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다라고는 인식을 하시면서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정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우리 위들런 이런 클럽에 들어오셔서 이왕 여러분 오셨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또 여러분 이탈하는 사람 없이 정말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정말 좋은 그런 어떤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 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저희 위드런 클럽과 롱런 이렇게 하면서 평생직업 평생 수입도 창출하고 자유경제도 실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위드런 클럽에 있는 한 여러분이 평생직업 평생 수입 창출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슈퍼 멘토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돕도록 하겠습니다.